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누구냐? 누구의 책임인가는 개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감독을 선정한 사람들, 그 기관은 전문성이 있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기술 철학은 존재하고 있는지, 축구협회는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TV 성욱입니다. 자,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오늘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좀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본회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 사이에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던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저희 채널에서도 밝혔다시피 저는 이렇게 좀 뭐 정치 공세 내지는 또 의원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억지 부리는 상황을 솔직히 제가 견딜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증인이 어차피 아니고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인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발표가 나버려가지고 저는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지적들도 물론 있습니다. 뭐 잘 알고 있고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조금이라도 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주변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고 또 실제로 관련된 뭐 의원들, 보좌관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제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딱히 없어 보였고요. 뭐 제 개인적 일정도 있었고 업무적인 일정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청문회를 국회 방송을 통해서 쭉 푸는데 여전히 좀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걸 청문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거기에 좀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이참에 정말 일신하고 완전히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정말 지난 수년 동안 반복되었던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면, 거기에 좋은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청문회로 기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응원하는 면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준비 과정에서도 좀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느꼈는데 이게 좀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큰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평소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있거나 하는 분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지하기까지 한 분야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잡히고 나서 좀 벼락치기로 준비한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뭐 어쩔 수 없다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셔야 하는 분들이니까. 다만 그렇다면 그래도 좀 가능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피고 또 정보 정확성이나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은 숙지를 하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튜브를 너무들 보시고요. 저한테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되겠지만 어제 달순에 보셨죠? 이천수 유튜브 보셨죠?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게 맞다 혹은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견들을 낸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영상에서 나왔던 얘기들, 또 펜코드를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펜코 댓글들, 펜코에 올라오는 글들,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세팅을 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논지를 펴 나가니까 실제로 이번 청문회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KFA, 대한축구협회 약자죠. 요게 입에 안 붙어가지고 KFC라고 한다거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이름도 입에 안 붙어가지고 선수 이름을 나으라는 과정에서 느릿느릿하더니 갑자기 이강재라고, 이강인 플러스 뭐 이재성인가요? 김민재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니까 이게 보시는 분들도, 저도 보니까 라이브 동접자 수가 계속 줄더라고요. 정말 세금 아깝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특히 뭐 김석기 의원이라는 분은 자꾸 정부랑 엮어서 막 대통령 저격하는 거 위주로, 아니 그거는 따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제한된 시간에 귀한 사람들 모아놓고 시간 다 내가지고 특히 참고인은 꼭 나갈 의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대통령 저격하고 이런 정치 행위를 너무 아쉽고요. 저는 특히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진행 방식이 계속 좀 물어보는데 답을 듣지 않고,
그리고 뭐 국가대표팀 감독이 1년 3개월밖에 평균 임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뭐 감독과 선수들의 호흡이 중요한데 뭐 벤투 감독은 재계약을 안 했고 이런 좀 맥락에 어긋나는 얘기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벤투 감독 16강까지 갔는데 왜 재계약을 안 했냐? 그래서 분명히 16강 그 월드컵 본선이 있기 6개월 전에 이미 연임 안 결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답은 듣지 않고 준비해온 거 위주로 계속 논지를 잡아서 나가니까 그러면서 뭐 나중에는 앞으로는 감독도 뽑을 때 선수들한테 물어보고 뽑으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좀 너무 이 핀트가 과연 저런 질문들이 그렇다면 뭘 위해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까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정준호 의원이라는 분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을 할 때 2006년도에 그 자격증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대표팀 코치 그러니까 과거엔 다른 종목들은 자격증이 없는 라이센스가 딱히 없거나 뭐 특정한 라이센스를 따야만 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제한적입니다. 축구는 워낙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자격증 그게 이제 2006년쯤에 생겼어요. 네, 그때 생긴 초기에는 기존에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한테는 발급을 해주기도 했었고 또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 같은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에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지금 와가지고 그 옛날 얘기까지 저격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청문회까지 열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히 좀 의미 있는 지적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어릴 때 가수로 좋아했었던 리아 씨 같은 경우에 저는 이번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의정 활동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뭐 홍명보 감독의 뭐 운전기사 채용 관련된 질문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장관 문체부 출신들이 그 협회 부회장 그리고 뭐 협회 그 내부에 들어와서 계속적인 어떤 그런 그 문체부와의 카르텔 형성을 의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거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리고 월드컵 참관단 또 시민구단 이런 것들 언급한 거 저는 좀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사실 네 노정면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 생각이 들고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좀 우리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홍명보를 이를테면 정강이나 대한축구협회 그 위원들이 외국인 감독을 뽑고 싶어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를 뽑으라고 했다. 이거 완전 사실과 정반대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우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홍명보를 정몽규가 지명을 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버럭버럭 하시는 분도 있었고 대표팀 감독을 이미 2년 전에 지난번에 그 선임 과정에 대한 거를 한번 짚었었잖아요.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가지고 청문회를 가지면서. 근데 지금 단계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반복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순히 까기 위한 차원에서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준 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그 최민희 의원이라는 분은 저는 이분은 좀 많이 충격이었는데 특히 김진규 코치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요. 남아공전에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이재성 선발에서 뺀 게 보복 차원이다. 그러면서 김진규 코치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 국회예요. 팬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축구 팬들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지만 축구 팬들의 생각도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한데 축구팬의 생각이 어떤 하나의 관점에 모여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축구팬들이 보고 있어요. 축구팬들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옛날스럽고요. 김진규 코치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갈등이 없었고 보복 차원의 선수 기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지 그럼 왜 졌어요? 축구팬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축구팬들이 틀렸단 말입니까?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하니까 저런 태도 때문에 우리 축구가 저 좋은 선수를 데리고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그러니까 이런 맥락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청문회가 선의에서 진행이 됐고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축구 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한테 빈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퇴한 회장한테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그 행정소송 항소를 한 상태잖아요. 그거를 철회를 지시하라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미 사퇴한 사람한테 그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여러 가지 밝힐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뭐 문진희 심판위원장을 불러냈다면 이 사람이 당시 임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운동원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투표권을 얻게 된 심판들을 골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물어본다든지.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는데 캐묻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너무 중구난방이고 뭐가 중요한 이슈이고 청문회를 이왕에 열게 됐다면 어떤 것들을 좀 밝히고 얘기를 좀 하고 파고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노종면 의원이 그 대한축구협회 천안센터 건축 과정에서 도면이 좀 바뀌고 그리고 그 국고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좀 거짓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청문회에서 꼭 밝혀내고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는 주제고 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뭐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감독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핀트가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너무 벼락치기를 해서 확실하게 이 청문회가 갖는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날 가장 좀 좋았던 부분,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이재정 문체위 위원장이 약간 좀 정리 발언을 했던 게 있는데요. 요게 좀 명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문회가 많은 사람들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왜 진행이 됐고 왜 이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밝히고 싶은지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가 끝에 틀어드릴게요. 국회 방송이니까 틀어드릴 텐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이 청문회가 약간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되면서 에이씨 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됐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갖고 회의가 진행이 됐고 이런 방향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24년에 비슷한 걸 했고 그런데 이걸 또 하는 이유가 단지 월드컵 탈락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데 물론 월드컵 탈락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취지가 기본적인 정리가 안 된다면 문체부에서 논의 중인 뭐 K축구 혁신위에서 논의 중인 이 개혁 관련 이슈도 결국 모래성 위에 쌓는 거니까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감독 선임 관련해 가지고도 최종 선임권자가 누구냐고 묻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어떤 첫 단계에 대한 점검이고 또 기술 철학이 있는지 협회 스스로 설치한 정강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자들이 잔존해서 계속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졌느냐가 아니라 선수들은 더 좋아지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팬들은 국민들은 대체 축구협회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묻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전 그러니까 그 오전에 그 청문회를 보면서 상당히 좀 좌절했다가 이 그 위원장의 정리 발언을 듣고 그래도 많이 위안이 됐었습니다. 뭐 이번 청문회 하나를 통해서 뭐 더 많은 게 밝혀지고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국회에서 이런 자리까지 이런 시간까지 가질 만큼 한국 축구계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을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공감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관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분노를 하고 또 우리가 싫어하고 비판을 할지언정 그런 것들조차 우리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더 나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협을 둘러싼 국민의 관심이 단순히 좀 과잉된 팬심이거나 또는 국회의 개입 그리고 정부의 우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피파에서 정한 회원단체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다. 그렇죠. 축구는 단지 예산의 투입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공공성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1월부터는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바로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있었습니다. 특정 감독의 선임이 옳다 그르다 다른 감독이 선임됐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의 그간의 커리어와 본인이 쌓아온 역량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있어서 역사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대표팀의 전력강화위원회에 그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지켰는가, 투명한가, 그 책임성에 마땅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 묻는 물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선별적인 설명 외에는 국민에 대한 공공의의 설명을 기꺼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 굳이 할 필요 있느냐, 2024년 이후에 어떤 게 더 나오겠느냐 합니다. 그런데 클린스만 선임, 축구인 기습 사면, 아시안컵 실패, 그리고 홍명보 선임, 박주호 위원이 폭로한 것들, 그리고 또 이것을 비밀 서약 위반으로 법적 대응한 것, 그리고 문체부의 감사, 징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 불복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신뢰를 잃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지금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TF의 논의도 모래성 위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 국민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감독 선임 절차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누구냐? 누구의 책임인가는 개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감독을 선정한 사람들, 그 기관은 전문성이 있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기술 철학은 존재하고 있는지, 축구협회는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회 스스로 설치한 그 전력강화위원회 관련 규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사무처 조직들이 결국은 의사결정 자료를 만들고 핵심 정보를 관리하는 실무진 가운데 장기간 주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패하는 가운데 관여해온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잔존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들의 권한에 대한 책임이 과연 통제되고 있는 것인지, 반복되는 실패에 과연 누구 하나라도 스스로 자정 노력에 의해서 책임진 사람은 있는지, 그리고 팬은 국민은 대체 어떤 존재인지 축구협회에게는 그것을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분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A매치인 파라과이전에서 관객 수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상대국의 유명세에 달려있기도 하겠지만 지금 팬들의 현 주소입니다. 축구를 대하고 있는 국민의 우려가 낳는 결과적으로는 축구 산업 자체 기반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기에 왜 졌느냐가 아니라 선수는 훌륭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직화해내는 기술적인 고민들이 축구협회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감독이 선임되는지, 그것들을 묻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